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급성기 병원의 퇴원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서울아산병원 내과 입원 전담이 현재 진료교수로 근무 중인 김준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입원 전담 전문의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주체적으로 병동을 운영하는 통합내과 병동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서울 아산병원처럼 중증 종합병원인 병원들의 급성기 병동 퇴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원 전담 전문의를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1996년 이제 미국에서 처음 생긴 용어가 되겠고요. 어, 입원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입원 진료 인력, 이렇게 좀 정의가 됐습니다. 1996년에 로버트 와처라는 분이 처음 이렇게 이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입원 전담 전문의, 미국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의 개념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이 진료 과정에는 초기 진찰, 그다음에 경과 기록, 네, 환자 및 가족 상담, 그다음에 간단한 처치 및 시술, 그다음에 퇴원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원 전담 전문의는 1996년에 처음 미국에서 허스피탈리스트라는 용어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허스피탈리스트라는 용어는 어, 새로운 진료 이력으로서 당시만 하더라도 빨리 성장이 예상되는 진료 인력이 되었었습니다. 1996년에 시작됐었고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미국 의사 인력의 한 7에서 8% 정도, 대략 한 6만 100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새로운 직종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이번 호스피탈리스가 정상되게 된 이유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DRG 포괄숙가제가 되겠죠. 그럼 포괄숙가제가 되면서 어, 재원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켜야 이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착이 됐었고, 미국에서 이제 어, 응급실 환자들을 이제 전문의가 봐야 되는 법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 단축 2003년에 시작됐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야간이랑 주말에 사망률이 증가하고 고령 환자가 점차적으로 늘게 되니까 통합 진료의 필요성이 들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허스피탈리스가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하스피탈리스 제도는 크게 이제 여러 리뷰 아티클과 메타 어너시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랭스 오브 스테이, 즉 재용 기간을 감소시켰고 토탈 하스피탈 코스트 전체 이제 의료 비용을 30%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었고 이 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이라든지 사망률 또한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2015년에 처음 생겼고, 이런 한국의 입원 전담 전문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도입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환자 안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근무시간법이 이제 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의료 인력이 필요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2017년에 내과 전공의, 그다음에 2019년에 내과 전공의가 3년제로 전환되면서 입원 환자를 볼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입원 전담 운영들은 크게 2014년부터 쭉 병가들이 앞에 지금 보시는 표처럼 진행되었었고, 크게 큰 이슈들만 보면은 이제 2015년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학회, 대가학회, 외과학회에서 이제 한국형 호스피탈, 당시만 해도 입원 전담 용어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범사 운영 평가체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는 이제 정부 주도의 한국형 입원 전담 시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에 여러 시범 사업 수가가 늘고 병동 및 병원 확장들도 하면서 우리나라도 차츰 인력 및 병원 수도 늘게 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전국 입원 전담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9월에 처음 이제 시작돼서 정부 지도죠. 시작돼서 56명 시작한 인원들이 지금 거의 한 4배 이상으로 249명으로 증가되었었고, 운영 기관 또한 15개에서 45개로 이제 증가된 상황입니다. 운영과들도 당시 처음에 시작됐던 내과, 외과뿐만 아니라 신경과, 신경외과, 빈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과들에서 입원 전담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입원 전담의 결과들이 과연 미국처럼 비용 대비 효과를 보여줄까 하는 여러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2016년도 9월에 처음 입원 전담 전문의가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이후로 어,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환자 및 동료 의료진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은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 담당이, 즉 입원 전담이죠. 입원 전담이 신속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입원 전담이 없는 병동에 비해서 1.63배. 면담 신청했을 때 담당이나 입원 전담 만날 수 있는 게 2.18배.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간호사분들 만족도 또한 업무량이 14.16배 정도로 감소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들 또한 이제 만족도가 좋아졌는데 업무량이 감소됐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자문 협진이죠. 협진도 감소되었다. 자문 요청하는 수준들 또한 증가되고 결론적으로 입원 전담이 이런 시범제도에 만족한다는 게 80%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원 전담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과연 얼만큼 환자분들이 이 입원 전담이 아닌 병동보다 의사 접촉이 늘어난지를 이제 조사해 보았는데, 한 평균 32.3분 정도 의사 접촉이 증가했고, 이 결과들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만족도가 증가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범사업 보고 외에서도 분당 서울대병원 선생님들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입원 전담 전문의가 도입되면은 이 전체 재원 기간들을 하루 정도 감축시켰고, 응급실 체류 시간 또한 7시간 정도 감소시켰다. 즉, 미국에서 보였던 재원 기간 감소 효과들도 입원 전담에서 마찬가지로 보여줄 수 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논문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근무하는 게 내과계 입원 전담 전문의인데요. 요 내과계 입원 전담 운영 현황들을 간단히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과 입원 전담 전문들은 기존 진료 형태 똑같은 거죠. 분과형. 예를 들면 뭐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호흡기내과처럼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분과형 모델, 또는 뭐 통합내과, 종합내과, 내과 등 다양하게 여러 복합 질환들을 분과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보는 형태, 또는 입원의학, hospital medicine죠. 입원의학을 중점으로 보는 소속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소속과를 갖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 또한 24시간,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패턴인데요. 24시간 동안 일하는 형태, 결국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입하지 않고 입원 전담 전문의, 전문의로만 이루어진 팀이죠. 그래서 365일 24시간 주 야간으로 이제 순환 근무하는 형태. 보통 이런 경우는 한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들이 있겠고, 또한 한 부분 이상인 정도로 보통은 이제 평일 주간에만 이제 근무하는 형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입원 전담 전문의 근무, 아까 앞서 말씀드린 24시간, 그다음에 일부 2인 이상 형태들은 요 근무 형태에 따라서 시범사업 수가들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5인 이상일 때 얼마, 그다음에 24시간일 때 또 얼마, 2인일 때 얼마, 조금씩 차등이 되고 있고, 아직 본사업은 지금 여러 논의 중에 있는데, 본사업이 되면 이런 수가들도 좀 이제 정착화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 보시는 표는 제가 이제 이번 전담이 5명이 근무할 때 예고요. 이렇게 이런 근무표들을 1년 전에 미리 이제 계획을 해놔서 만들고, 굉장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D 5명이 계속 마치 톱니바퀴 물리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간, 뭐 반근무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죠. 요 표는 이제 이번 전담 선생님 3분이 근무할 때인데요. 이제 2분은 근무하고 1분은 이제 오프, 이제 병원에 있지 않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 인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이번 전담의 제도의 조금 어쩌면 유연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내과 입원 전담 점유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뉠 수 있다. 요 내용은 제가 뒤에 설명드린 급성기 병동의 퇴원 관리에서 조금 중시될 거라서 한번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병동, 즉 뭐 소화기 내과, 종양내과처럼 기존의 분과형을 유지하는 모델이 되겠죠. 이런 모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담당하는 교수, 즉 주치 또는 지정의는 기존 외래에서 보셨던 교수님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입원 전담 전문의는 그 교수님과 이제 계속 토론해 가면서 이제 입원 환자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입원 전담 역할을 좀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제 전공의 뭐 4.5년 차, 5년 차로 역할이 좀 잘못 이해될 수도 있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입원 환자를 봤을 때 주치하는 전문의가 기존 외래 교수님, 입원 전담, 즉 두 명이 되는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서울 아산병원 MH라고 해서 뒤에 소개시켜드릴 모델이 되겠죠. 통합관리 병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통합내과 또는 종합내과라도 불립니다. 이것은 입원 전담 전문의가 주치, 즉 담당 교수가 입원 환자 역할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좀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의뢰해서 입원장을 준 교수님, 그 다음에 실제 입원 환자가 입원했을 때 그 입원 시 보는 교수, 이 두 전문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진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어,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협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입원 병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모델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다만 요거는 아주 초급성이 되겠죠. 72시간 내 퇴원 또는 정과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응급실과 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모델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모델도 대부분 입원 전담 전문의 선생님들이 담당 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델들은 72시간 내기 때문에 어, 그 병동에 이제 응급실에서 바로 올라와서 3일 이내, 즉 72시간 내에 퇴원을 시키거나 또는 그 기간을 넘게 되면 다른 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 전동, 즉 다른 병실로 갈 수 있는 전동이라든지 정과를 위한 병원 내 협조가 조금 많이 중요하되겠죠. 이게 안 되게 되면은 계속 그 병동 내에 환자분들이 이제 입원 유지가 되겠고, 그럼 새로운 환자를 못 받게 되고, 즉 병동의 뭐 그 원래의 목적을 잘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서울 아산병원의 성함내과 병동, 이제 MH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 들으신 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들은 서울 아산병원 통합내과 병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된 134병동 모델이 되겠고, 제가 이제 근무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병동에 이제 한 명, 두 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고, 옆에는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전담 간호사님도 근무하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일하는 저희 통합내과 이제 병동 간호사님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MH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먼저 병동 이름에 이제 MH, Medical Hospitalist Unit, 즉 통합내과 입원 전담 전문의 병동이 되겠습니다. 즉 입원 전담 전문의가 주체가 돼서 내과 질환들을 어떤 분과의 구분 없이 통합해서 보는 병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입원 전담 전문의가 주치 담당 교수죠. 담당 교수가 되어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병동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원 전담 전문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진료를 담당하지만 이제 환자 상태들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전문 과목, 즉 스페셜리스트, 예를 들면 종양내과 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보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은 전동이나 전과는 가능하도록 이제 병동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MH라고 하는 병동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입원 전담 전문의는 앞으로 장기간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이고 정착돼야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중증 종합병원에서는 꼭 정착돼야 되는 경우인데 그러기 위해서 입원 전담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이제 나눠져 있어야 되고 네, 독립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저희 내부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동을 이제 2019년도에 처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통합내과 병동은 저희 병원 경우 2019년 5월에
이제 46병성으로 이제 134병동이 처음 시작되었고, 요 병동에 이제 1년간 운영해봤더니 지표들이 괜찮았습니다. 즉, 재원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퇴원 예고제라든지, 퇴원시 약 판단율, 여러 모든 지표들이 이제 기존 운영 전보다 좋아진 게 입증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한 병상을 더 추가로 오픈했습니다. 37병상에 이제 174병동을 추가로 오픈하게 되었고, 운영 인원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전문의 병동으로 초기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병동 주간, 즉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저희 입원 전담 전문의가 각 병동당 2분씩 이제 근무하게 되겠고, 이분을 퇴근하는 야간, 즉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당직 입원 전담 전문의가 각 병동당 한 분씩 이제 근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설계를 급성기 병동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입원 기간은 2주로 좀 제한을 줬었고, 그리고 목표하는 재원 기간, 즉 입원 기간은 적어도 7에서 8일 이내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 아산병원 이제 MH 병동의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입원하는 경로가 외래, 그다음에 응급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현재 외래 대 응급실 비율은 한 6대 4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플로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소화기내과 또는 종양내과에서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즉 담당하는 외래 교수님들은 이 환자분들을 보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 통합질환들, 복합질환들 또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봐도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입원장이 발부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에 맞춰서 입원을 하게 되겠고, 이제 환자분이 입원하게 되면 저희는 저희한테 입원장을 주신 교수님한테 이러이러한 환자분께서 입원하셨습니다. 외래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저희도 그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협진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외래 교수님이 협진을 보고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의견 주실 거 있으면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는 필요하시 이제 시술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원래 목표들을 마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퇴원 전에 요때 드렸던 교수님한테 다시 협진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환자분께서 목표를 마쳤고 저희는 이제 퇴원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퇴원 전에 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퇴원 일정에 대해서 상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주시고 저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응급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 응급실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은 담당 교수님 또는 그 담당 교수님 밑에서 근무하시는 전임의 선생님이라든지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각 팀에서 논의가 되면은 저희 쪽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하게 돼 있고 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은 요 질환과 관련된 관련과 교수님 협진을 하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퇴원 계획을 세우고 퇴원하게끔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 아산병원처럼 중증 종합병원들의 급성기 병원들이 퇴원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제 보통 2주 이내에 이제 급성기 병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 실제 예들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환자분들께서 입원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보통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대략 2주, 아주 최대 2주 이내, 보통 평균 한 7에서 한 8일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이제 급성기 병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내에서도 이제 이러한 퇴원 관리에 대한 원칙이 조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원 전담 전문의 순환하는, 즉 그 입원 전담 문의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달은 A, B라는 선생님이 주간에 근무하고 또 어떤 달은 C, D라고 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근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하고 하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퇴원 관리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원 시 예상되는 퇴원 시점을 환자분 또는 보호자분과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급성 신우신염 APN이죠. 어깨도 파이로 네프라이티스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은 환자분한테 이제 입원하는 때 설명을 드립니다. 환자분께서는 현재 진단이 이제 급성 신우신염이 예상이 되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균이 맞다고 하고
그게 맞다 그러면 대략 한 평균 한 6에서 7일 정도 입원하게 되겠고 이제 경구항생제로 바꿔서 퇴원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환자분께 공유 드릴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도 이제 물론 예상한 입원도 있겠지만 예상 못한 입원들도 있거든요. 응급실할 때. 그러면 이제 퇴원 준비하는 것들도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분들 또한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군요. 이걸 물론 이제 이런 예상 시점들이 아주 정확하진 않죠. 그래도 이제 환자분께 이번 시점에 공유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의 표준화가 꼭 필요하죠. 어떤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는 뭐 6일로 얘기했다가 어떤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10일로 얘기하면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어떤 질환에 대한 진료 표준화가 꼭 필요하게 됐고 그에 맞춰서 통일하는 진료 프로토콜 또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 입원 전담 전문의 병동 같은 경우는 협진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진의 중요한 것들은 어, 현재 이제 의학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A라는 의사가 모든 질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두루두루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아주 깊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협진은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요새 이제 말하는 다학제 진료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통합내과 입원 전담 병동, 저 MH 같은 경우에 협진을 특화된 병동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죠. 이것도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표준 진료 지침입니다. 즉 CP, 크리티컬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질환 또는 시술에 대해서 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정형화된 기간을 만든 거죠. 예를 들면 기관지 내시경, 예를 들면 결핵이라는 것들이 의심이 돼서 기관지 내시경 통해서 검사가 필요하다면 1박 2일 코스 또는 간암이 있어서 어, 고주파 소삭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입원부터 퇴원 때 대략 3박 4일 정도 환자분한테도 외래에서 안내해드리고 저희도 입원할 때도 이런 CP 처방을 이용하고 퇴원할 때도 이용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 차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요 CP가 중요한 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진료의 표준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같이 일하는 병동 간호사님 통해서도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진료할 거라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중증 종합병원이 있고 대기하는 환자분들이 많고 환자분들이 좀 어렵고 하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조기 퇴원을 위해서 입원 대체 방법들이 이제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조기 퇴원을 위한 입원 대체 방법을 저희 통합내과 병동에서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다른 병원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먼저 첫 번째는 지역 연계병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협력센터가 ARC, 아산 리퍼럴 센터라고 하는데요. 요 센터 통해서 여러 2차 병원들, 뭐 지역 병원들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떤 환자가 입원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음, 계속 저희 병원에 있을 정도의 중증도는 좀 해결해 갔지만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수액 치료를 위해서 단기간 뭐 한 일주일에서 2주 내에 입원은 좀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은 저희는 이미 이제 급성기 치료를 끝낸 상태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 및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런 사정으로 연계해서 지역 쪽 병원에서 전원 가서 입원 유지하고 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드리죠.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전원이 좀 예상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원 시에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 좀 전원이 좀 예상되니 저희가 한 2주 정도 치료하고 그 전에 전원병원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설명드리는 게 중요하죠. 갑자기 설명드리면 좀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기 입원할 때 한번 이미 전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면 저희가 그쪽 병원에 연계해 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간호 이용하는 거죠. 즉 이제 재택 진료가 되겠는데 어, 저희 병원 환자 같은 경우는 꼭 입원해야 될 건 아닌데 중간중간 이제 뭐 혈압이라든지 또 욕창 같은 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위해서 계속 입원해야 될 필요성은 적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가정간호실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퇴원 날짜를 정해드리고 그럼 이제 가정간호실과 연계를 합니다. A라는 환자분께서 퇴원할 예정인데 퇴원해서
필요시 욕창도 보고 혈당도 좀 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입원할 때 그러한 처방들을 미리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간호사 선생님은 이 처방지를 가지고 환자분과 약속을 해서 그 약속하는 날에 방문을 해서 이런 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또 필요할 경우는 이제 TPN, 정맥, 이제 영양 공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입원할 때 이제 PRC 같은 말초 정맥반 같은 것도 미리 삽입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 좀 제한된 경우에 쓸 수 있는 건데 외래 주사실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환자분께서 감염이 있는데 이미 급성기 치료, 집중 관찰할 시점은 좀 지났고 항생제 주사만 맞으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2주로 입원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3주, 4주 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입원하는 것도 환자분들도 불편하시고 저희 이제 재원 관리도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환자가 좀 안정화되어 있고 도보로 외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병원과 위치가 이렇게 멀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외래 주사실과 논의를 해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항생제 주사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 병동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렸고, 특히 이제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MH, 성함내과 병동, 메디컬 하스피탈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MH가 이런 급성기 병동인데 어떻게 퇴원 관리를 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이런 급성기 병동에서 퇴원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입원할 당시에 환자분과 보호자분과 진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하고 면담하고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공동의 목표죠. 같이 예를 들면 감염을 해결한다거나 아니면은 못 드신다면 먹는 게 해결이 된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같이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했고 이제 계속 입원 기간들이 이제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전원을 이용한다거나 가정간을 이용한다거나 외래 주사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이 중증종합병원의 급성기 병동에서 퇴원을 관리, 즉 재원 기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좀 질의응답을 받으면 좋겠지만 온라인 한계상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은 제 이메일, 뭐 요 두 가지 이메일 또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블로그 되겠습니다. 또는 유튜브, 의협신문지 칼럼을 찾게 되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